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자식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하시고 후회하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십니다. 증여세를 아끼려고요. 또는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상속세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 아시나요? 한번 넘긴 재산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식 명의가 되는 순간 그 재산은 더 이상 부모님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박 씨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고민 끝에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겨주셨어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할 거 미리 주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효도도 잘하고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와의 갈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점점 커졌고요. 결국 아들 부부는 시어머니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 따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들 집이었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줬는데 이제 살 곳이 없어진 겁니다. 전세금도 없고 월세를 낼 돈도 부족했어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셔야 했습니다. 예금도 거의 다 아들한테 줬었거든요. 매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겨우 월세를 내며 사셨습니다. 아들은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담소에 가보면 이런 사연이 정말 많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넘긴 후 후회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자식의 마음이 변합니다. 재산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식이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재산이 자기 명의가 되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며느리나 사위의 영향입니다. 아무리 효자, 효녀였어도 배우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 집인데 왜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셋째, 자식의 경제적 상황이 변합니다. 사업이 잘못되거나 빚을 지게 되면요. 부모님 재산으로 받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넷째, 자식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준 집의 절반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자식 간의 다툼이 생깁니다. 한 자식에게만 미리 줬다가 나중에 다른 자식들이 불만을 가져요. 형만 받고 우리는 왜 안 줘요? 가족 간의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소유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자기 것이 되면 그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지요. 자식들도 일단 재산을 받고 나면 그것이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마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요. 또 다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둘 있으셨는데요. 큰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평생 모은 예금 5천만 원을 큰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작은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언니만 좋아하시네요. 나한테는 왜 안 주세요? 작은딸이 서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의 사업은 결국 실패했고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작은딸은 계속 불만을 가졌고요. 할머니는 두 딸 사이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차라리 돈을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산을 미리 주면 안 되는 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증여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미리 증여하시는데요. 사실 증여세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요.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게다가 10년 안에 상속이 일어나면요. 증여 재산도 상속 재산에 합산돼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절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기초생활수급 문제입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다 넘기고 나면 소득이 없어지시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한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 수급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어집니다. 자식이 그 재산을 팔아버려도 부모님은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자식 소유니까요. 자식이 빚을 지면 그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요양비나 병원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재산을 이미 자식에게 다 넘기셨다면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자식이 효자면 다행이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씨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셨어요. 몇 년 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부담했지만요. 1년쯤 지나니까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재산이 없으셨고요. 연금만으로는 요양병원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싼 요양원으로 옮기셔야 했어요. 시설도 좋지 않고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집을 넘기지만 않았어도 할아버지는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산은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세요. 상속은 사후에 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는 본인 재산을 지키세요. 둘째, 정말 미리 주고 싶으시다면요.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이 재산은 내가 죽은 후에 누구에게 간다. 이렇게 명확히 해두시는 겁니다. 유언장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어요. 자식 태도가 바뀌면 유언 내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요.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세요.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넷째, 일부만 주세요. 전 재산을 다 넘기지 마시고요. 일부만 증여하시고 대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계세요.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조건부 증여를 하세요. 내가 사는 동안 이 집에서 살게 해줘야 한다. 매달 생활비를 줘야 한다. 이런 조건을 법적 문서로 만들어두는 겁니다. 여섯째, 신탁을 활용하세요.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요. 본인이 사는 동안은 수익을 받고요. 돌아가신 후에 자식에게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일곱째, 여러 자식이 있으면 공평하게 하세요. 한 자식에게만 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나중에 상속할 때 니는 이미 받은 거니까 빼고. 이렇게 명확히 해두세요. 또 다른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 것과 사랑은 별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재산을 주면 자식이 더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받기 전에는 부모님한테 잘하다가요. 받고 나면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후 동기 감소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미 달성하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재산을 받았으니 더 이상 부모님께 잘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요. 재산을 미리 받은 자식보다요. 상속을 기다리는 자식이 부모님을 더 잘 모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계속 효도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자식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다가요.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려고 해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힘드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요. 자식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잘 모셔야 재산을 받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건 아닙니다. 효심이 있는 자식들도 많아요. 하지만 안전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최 씨 할머니는 세 아들이 있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셨어요. 네가 장남이니까 너한테 준다. 이렇게 하셨죠. 둘째, 셋째 아들은 현금으로 조금씩 받았고요. 처음에는 첫째 아들이 할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태도가 변했어요. 엄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으셨지만요. 첫째 아들 부부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결국 요양원에 가시게 됐어요. 둘째, 셋째 아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형은 집을 받았으면서 엄마도 제대로 안 모셔.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불화하는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내가 재산을 그냥 내 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회하셨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재산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를 너무 일찍 내려놓지 마세요. 자식을 믿는 것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현명하게 행동하셔야 해요. 재산을 지키는 것이 자식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노후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자식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님을 모십니다. 미리 다 받아버리면 해이해질 수 있어요. 또한 형제 간 분쟁도 줄어듭니다. 아직 엄마가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 문제로 형제가 싸우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걸 막으려면 부모님이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재산을 넘기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물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힘듭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또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한다. 이런 조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증여하셨다면 최소한 이런 계약서라도 쓰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요. 본인의 재산으로 본인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재산이 있어야 선택권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갈지 말지, 어떤 병원에 갈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요.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해요. 재산이 없으면 자식이 다 결정합니다. 그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그 재산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세요. 자식 주려고 평생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본인이 지키시고요. 돌아가실 때 상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고요.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새겨 들으세요. 주변에 재산을 미리 넘기려는 분이 계시면요. 오늘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한번 넘긴 재산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본인의 노후, 본인이 책임지세요. 그게 자식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재산을 지키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자식이 정말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물론 도와주셔야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넘기는 게 아니라 일부만 빌려주세요. 예를 들어 자식이 집을 사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5천만 원은 빌려주시고요.
나머지는 자식이 대출받게 하세요. 엄마가 다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엄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식이 이해 못하면 그게 문제예요. 진짜 효자, 효녀라면 부모님 노후를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다 달라고 하는 자식은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정 씨는 딸 둘을 키우셨습니다. 큰딸이 남편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정 씨는 예금 3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차용증도 쓰지 않고요.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3년이 지났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사위야, 언제 갚을 거니?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더래요. 결국 갚지 못했고요. 정 씨는 노후 자금 3천만 원을 잃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작은 딸이 서운해했어요. 엄마는 언니한테만 돈을 주시네요. 두 딸 다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가족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명확하게 해야 해요.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다. 다 적어서 서명 받으세요. 둘째,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정하세요. 본인 자산의 30% 이상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70%는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그게 여러분의 최소 안전선입니다. 셋째,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중에 갚을게요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갚을 건데?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넷째, 다른 자식들에게도 알리세요. 한 자식에게만 몰래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세요. 큰아들한테 이만큼 빌려줬어. 나중에 상속할 때 여기서 빼고 계산할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른 자식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식이 증여세를 아끼려면 미리 주는 게 좋대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무사나 재무설계사가 그렇게 권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증여세를 아끼는 것보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세금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요. 노후에 몇천만 원, 몇억 원을 잃을 수 있어요. 계산을 잘해보세요. 증여세 절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년에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공제 금액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공제됩니다. 자녀들도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되고요.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상속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 한 채와 예금 좀 있는 정도면요. 상속세가 거의 안 나오거나 아주 적게 나옵니다. 오히려 미리 증여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를 동시에 활용 못하니까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대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전문가를 만나세요. 자식 입장이 아니라요. 또 한 가지, 재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연금이 있습니다. 목돈을 연금으로 바꿔놓으세요. 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씩 받는 거잖아요. 자식이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연금은 압류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주택연금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요.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집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평생 그 집에서 사실 수 있고요. 매달 생활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자식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믿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찍 할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하신 게 10년, 20년 후를 좌우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시고 자식들이 효도하니까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80대, 9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요.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병원을 자주 가야 하고요. 그때 재산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지금 결정이 미래를 만듭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랑이 필요해요. 미리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본인도 지키고 자식도 챙기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우리 자식은 안 그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부모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100% 확신할 수 없으면요.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자식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대비입니다. 보험 들 때 나는 사고 안 날 거야 라고 안 들지 않잖아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건 지키시고요. 줄 건 나중에 주세요. 그게 여러분과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재산을 지키면서요.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